F1 아세요? 개 큰 우우입니다. 내가 그들이 되자 차를 타고 똑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다. 결혼까지 한다. 안녕하세요. 나 좀 깜파처럼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F1 입덕하고 후회한 순간 5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불량 학생에게 F1에 입덕하고 후회가 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설명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 한 번씩 겪어본 그런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네, 저희가 약간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걸로다가 탑5를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탑5 중 첫 번째. 서민통일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찾지 않아도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드라이버들은 일단 출근 방식부터가 남다릅니다. 차? 아닙니다. 기차? 아닙니다. 비행기? 맞긴 맞는데 비행기도 그냥 비행기? 아닙니다. 전용기. 전용기를 쓰는 선수들도 있고 그냥 아닌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전용기를 갖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꽤 있다는 점. 저요. 네네. 전 사실 서민통이 전용기에서 오진 않았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저 전용기가 네.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그 페라리 소유의 전용기예요. 정말요? 네. 막스 전용기도 그런가요? 막스 전용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 그 르클레르 전용기는 아마 페라리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네. 저는 이제 비행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럭셔리 카가 아닐까. 그리고 모나코 생활. 이 드라이버들은 아 서민통 와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이 모나코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모나코 생활이 얼마나 좋아 보이시는지 아세요? 요트도 타면서 놀고요. 그냥 개쩔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F1 입덕 초기에 서민통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서은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모나코 패션 그걸 뭐라 그러지? 모나코 코어. 모나코 코어를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그 약간 옷을 홍대룩이라 하죠. 홍대룩처럼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서민통이 온다? 그러면 내가 그들이 되자. 내가 모나코 코어로 입으면 내가 있는 곳이 모나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나코 시민이 되고 저희도 드라이버들과 같이 모나코에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민통이 올 때는 이 모나코 코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 모나코 코어 호소인이에요 제가. 아, 호소인. 네, 저 모나코 코어 호소인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저걸로 약간 서민통도 극복했고요. 이 서민통은 오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병이 와요. 왜 내가 저 돈 많은 사람들을 봐주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억만장자인 드라이버들이 우리를 위해 차를 타고 똑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억만장자인 잘생긴 남성들이 나를 위해서 그 트랙을 뺑글뺑글 돌아주는 거 정말 기분 좋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탑 1은 이 서민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서민통보다 더 크게 F1에 입덕하고 후회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약간 성별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아, 그러겠네요. 바로 여자친구입니다. 아니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부럽다고.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외그라고 하나요? WAG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면 그들의 아내나 여자친구도 같이 덕질을 한다고 해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조금 생소하죠? 드라이버들을 처음에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패독의 여자친구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다 여자친구 있더라. 다 있더라고. 없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있을 수 있죠. 그들도 사생활이 있고. 근데 저희가 승현 씨와 제가 굉장히 좌절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진짜 탈덕할 뻔했어. 정말. 왠지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나도 몰라. 이거를 본 순간 모든 그 약간 그만할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청혼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딱 봤는데 승현 씨가 저한테 엄청난 카톡을 보내놓은 거예요. 불길했어요. 뭔가 샤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눈 뜨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허겁지겁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샤를이 글쎄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약혼을 하게 된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순간 제가 먼저 봤잖아요. 그걸 본 순간 하네. 하네. 하는데 왜 이럴까? 나도 이런 애가 싫어. 이런 애가 싫고 왜 내가 솔직히 차라리 저를 알지도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걸 덕질을 했다고 또 그러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대처했느냐. 대처 방법. 복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포카를 안 들고 다닌다. 샤브브? 직선 X. 안 들고 다닌다. 샤브브? 왜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닌다. 그들은 모르겠죠. 저희가 이런다는 걸. 하지만 저희 완전 복수했어요. 저 막 란도 들고 다녔어요. 네, 저도 카를로스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란도. 체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마음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아들인 상태예요. 근데 저 최애 바꾸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 최애 바꾸기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키미에게 그냥 눈을 돌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뭔가 다른 드라이버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러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한 명만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다 알아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르클레르만 응원을 했다면 레이스 할 때도 뭔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엄청 막 실망하고 나 이 게임 이제 안 볼래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막 이 선수도 보고 저 선수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어 레이스를. 맞아. 덕분에 뭔가 더 재미를 알게 되었다. 뭐 남자분들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실까요? F1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네. 그들의 커다란 다이아를 보면서 나도라고 생각을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또 샤들뿐만 아니라 알렉스 알본 씨도 청혼을 하셨죠. 릴리에게요. 릴리에게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사진을 보고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 이렇게 약간 흐리게 나온 그 개코 뭐 이만. 진짜 그 반지밖에 눈에 안 돌았어요. 진짜 실제로 이만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아까 말했던 서민통과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약간 이제는 다른 프로포즈를 봐도 좀 마음 편하더라. 왜냐면 너무 큰 게 치고 갔거든. 맞아요. 첫 주제가 샤넬이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또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약혼을 하면은 결혼까지 하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새벽 레이스. 개 큰 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 모두가 한 번쯤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랑 승현 씨는 하반기부터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해가지고 3월 달에 있는 뭐 일본이나 호주 이런 경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스틴, 멕시코 등등 아주 무자비한 새벽 레이스가 있었어요. 뭐 차라리 12시 이렇게 시작하면은 완전 싹 가능. 근데 막 갑자기 4시, 3시. 3시 이게 진짜 극악이야. 완전 극악이에요. 이거는 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잤다가 깨서 보라는 건지 자지 말고 보다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직장인들은 이런 시간대 이거 보면은 한 일주일 고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경기가 일주일 간격으로 있다 그러면 그냥 죽어라. 죽어라. 직장인들? 그냥 죽어라. 출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어떤 1시, 2시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쁜 시간대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일하는 시간대잖아요. 이것도 직장인들한테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레이스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화장실에 2시간 동안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참 극악의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맞아요. 라스베가스 때였나? 그러니까 저희는 막 아침 9시에 뭐 퀄리파잉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일을 하면서 막 몰래 음속으로 막 보면서 보고 보다가 갑자기 막 차 박살 나 있고 막 이런. 갑자기 내가 응원한 선수가 막 한 응. 3그리드 뒤로 막 가 있고 막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상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개막식도 너무 궁금하고 맞아. 개막식 호주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3위는 새벽 레이스였습니다. 딱히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후회는 어떨 때 드냐면 출근할 때 들어요. 아 내가 왜 봤지? 그냥 다시 보기 맞아. 볼걸. 특히 새벽 레이스 의리 지켜가지고 저희가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봤는데 막 응원하는 팀이 완주도 못했다 이러면 사실은 정말 처참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4번째 비싼 직관 가격입니다. F1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싶어져요. 그 현장의 열기를 느껴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1등을 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저희도 한번 직관을 찾아봤었어요. 가까운 일본 스즈카. 당장 내년 3월에 가려고 저희가 모든 걸 알아봤답니다. 비행기, 숙소, 티켓 가격, 가는 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총 비용이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요? 70 정도 들었던 것 같아. 70? 아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 빼고 숙소가 한 그때 40만 원 막 이랬었던 것 1박에? 같은데. 이박에, 아니다. 2박에. 2박에. 왜냐면 이 스즈카라는 동네가 평소에는 숙소가 전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F1이 열리는 시즌에만 숙소가 미친 듯이 올라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런 블로그에 꿀팁들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알아봤을 쯤에도 이미 늦은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숙소 가격이 일단 미친 듯이 비쌌고 비행기 또한 같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비행기가 뭐가 문제냐면 그 가는 건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인이면은 일요일 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디움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시간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비행기가 예를 들면 오후 5시 막 이래요. 근데 경기가 4시에 끝나요. 근데 포디움까지 보면 5시까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저렇게 포디움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출근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월요일에 연차를 내긴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레이스가 3일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금토일이라고 금토일. 하면은 목요일 날 가야 돼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가서 스즈카를 내가 다 즐겨야 돼. 굿즈를 사고 맞아. 머천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레이스를 보기 시작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가면은 이미 머천은 다 팔리고 없어요. 사이즈 다 나가고. 그러면 직장인은 연차를 어떻게 내야 되냐? 무려 목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은 연차를 내야 돼. 근데 보통 직장인들 3일이나 연차 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도 모든 걸 다 알아보고 가려고 마음까지 먹었으나 저의 월 연차 불가능 이슈로 인해서 모든 것은 불발되었습니다. 완전 우입니다. 완전 우. 스즈카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행해 한국에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인천 그랑프리를 저희는 저- 응원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FIA 보고 있죠? 마지막, 한국에서 아직은 마이너판이다. 정말 슬픕니다. 유유. F1이 그 F1 더 무비 때문에 이제 막 부흥이 되고 한국 팬들이 늘어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구, 농구, 뭐 야구, 배구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이제 F1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 F1? 아 영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영화를 아는 것도 난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 있죠? 탑스 카드 그런 거를 구매하는 것도 정말 적어요. 맞아요. 그냥 아니 하나에 하나. 그런 그 뭐지 문구점 같은데 진짜 문방구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막 K리그 이런 거 카드는 팔아. 맞아. 그래서 내가 K리그 파네 혹시 탑스가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 아무튼 이렇게 정말 특수한 곳에만 가야지만 맞아.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되는 거야. 찾아 헤매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너무 좋죠. 아, 공식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운 좋게 입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쇼런이 있었죠. 메르세데스 쇼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식 행사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올해부터 28년까지 인제에서 한다고 한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랑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희의 F1 입덕하고 후회되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탑 5 중에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는 탑 5가 있다면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사실 두 번째 찍는 클로징이라서 말을 잃었어요. 안녕.